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목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목이 다쳤습니다. 이럴 때는요, 목을 지지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 환자에게는 가장 먼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톡톡 두들기죠?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토혈과 객혈이 심한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노인은 수면이 부족해도 낮잠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수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물 먹으면 계속 오줌 마려워서 숙면을 못하죠. 저녁에는 카페인도 금지합니다. 병원 처방약을 복용한 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가 보고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노인의 치매 발생 시 불안, 조증, 우울증 등의 감정 기복이 나타난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하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해서 마치 치매와 같다, 가성치매와 같다.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약의 효과 중에서 알레르기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괴사성 장염 환아 간호에서 장염이 굉장히 심해요. 구강 수유를 할 때 뭘 먼저 먹이나? 멸균수를 먼저 먹입니다. 그냥 물 먹어도 지금 괴사성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멸균수를 먹이고요. 이 뭔가 장염이다 하면은 이 장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한다. 아동이 성인보다 유스타키 오간이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짧고 넓고 곧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짧고 넓고 곧으면 물 같은 거나 이물질이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길고 좀 좁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지 잘 안 들어가는데 짧고 넓고 곧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는 거.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중요하죠? 생후 3, 4일 됐는데 이때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해요. 5kg 태어났어. 그런데 10% 감소하면 4.5kg가 됐어. 아,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생리적인 거니까요. 병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다. 유방염으로 유방염 수유 하나에 안 하나요? 계속 젖을 먹이는 거예요. 유방우열 전 먹이죠. 안 먹이는 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꼭지 기억하셔야 되죠. 유두균열만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먹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방염으로 유두균열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유부에게는 유방우열 간호를 위해서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유즙을 짜준다. 유두균열도 유즙을 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젖을 먹이지 않는다. 왜? 항생제 먹으니까 젖은 안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두균열이라고 하면 젖을 안 먹인다.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거고, 젖은 짜주는 건 얼마든지 짜줄 수가 있어요. 항생제 먹기 전에 젖 짜가지고 먹일 수도 있다 했어요. 유방우열 시에는 일단 냉스포, 쿨 앤 핫으로 갑니다. CH로 가요. 냉으로 해가지고 수축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온으로 해야 또 젖이 돌아서 젖을 먹이니까요. 브레이지어를 착용한다. 자주 수유한다. 유두에는 비누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 건조해지니까요.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열 램프를 거리에 두고 30W에서는 30cm 거리에 둡니다. 이거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60W면 60cm요. 이런 식으로. 또 5분마다 불편감을 체크한다. 건열 램프 열 요법 시 적용 부위와의 거리. 자세는요? 무릎만 올려주는 배횡아이예요. 임신 7달 된 산모가 질출혈을 보여요. 자궁 입구가 3cm 개대된 상태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똥이 마렵다고 했을 때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앙아이를 취한다. 절대 안정이잖아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음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도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그냥 거기서 살짝만 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 7달이면은 임신 후반기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뭐 있죠?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이렇게 있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전 통증이 없어요. 기억하시죠? 태반 조기박리는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십자인대 팔 부위는 어디고 아킬레스건은 어디예요? 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내 아킬레스건 건들지 마. 어디예요? 발목입니다. 내 발목 자르지 마 이 소리예요. 내 아킬레스건은 발목이고요. 십자인대는요,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요 무릎이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노인 환자의 침상 간호 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침대 높이 자체를 낮춰요. 침대 높이가 낮으면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또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높여줘요.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어요. 노인 환자인데 내가 침상 난간 안 올려줘서 떨어져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골절 입었어. 이거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그리고 욕실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 깔겠죠? 충수 돌기염 환자가 입원 시 가장 먼저 체온을 잽니다. 충수 돌기염이 뭐죠? 맹장이에요, 맹장. 우리 포괄수가제에서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가격을 포괄로 매겨가지고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과잉 진료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맹장염, 충수 돌기염이 들어갔습니다. 금식해야 되고요. 냉요법. 염이죠. 염증에는 무조건 냉요법이에요. 뜨겁게 하면은 염증이 퍼지니까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아픈데 왜 진통제를 안 줘? 병원에 왔어요. 충수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진통제를 줘버리면은 안 아파서 집에 갈게요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죠? 복막염이 오죠? 염증이 온몸에 다 퍼지죠? 죽을 수도 있어요. 소변은 참지 않게 합니다. 오줌은 그냥 싸도 된다. 진통제만 안 주고 냉요법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 시기는요, 섬유질 많은 거, 그리고 다당류 주는 게 좋죠. 당을 서서히 올리는 거, 포만감 주고 폭식을 예방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배출시켜야 됩니다. 당뇨 환자 진짜 폭식 많이 하더라고요. 당뇨 환자는 단당류는 적게 먹고 다당류를 섭취한다. 단당류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다당류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생과일, 통곡물, 생야채 등이 바로 다당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 밀봉, 흉곽, 배간액 환자의 배액관 관리 시 배액관을 흉곽으로 내려준다. 흉곽, 가슴 쪽에서 이 고름, 액이 나옵니다. 배간액을 흉곽 밑으로,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소변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몸에서 안 좋은 불순물이 나간 게 다시 재흡수돼서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더 밑으로 내려준다. 폐암수술 후 밀봉, 흉곽, 배액 관리. 삼출물을 제거하는데요. 배간액은 항상 환자의 흉곽보다 낮은 위치로 가야겠죠. 아래에 있어야겠죠. 소변 주머니랑 똑같습니다. 그래야 역류가 예방된다는 거. 흉곽 튜브는 2번 잠근다 했어요. 여러분, 유치도뇨는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았죠? 이 배액관은요, 잠그래요. 유치도뇨는요, 잠그지 않는다. 오픈 더 도뇨. 오픈 더 도어가 아니고 오픈 더 도뇨. 그래서 잠그지 않고요. 흉곽 배간액만 잠궜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광 아래 놓았었죠. 흉곽 배간액도 흉곽 아래 놓았어요. 우리 몸 위에 놔야 될 거는 링겔밖에 없습니다. 뭐 위관 영양액 같은 것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죠.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때 보고합니다. 뭐 보고가 당연한 거고, COPD 환자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는 게 중요해요. 저농도. 환자의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상체를 높인다. 자이나 반자이, 팔러스 체이가 좋다는 거.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결할 환자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메슬로의 위계적 욕구 5단계. 생리적인 욕구, 배설뿐만이 아니라 밥 먹는 거, 그리고 숨 쉬어야 되죠. 폐렴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산소 포화가 증가했어. 산소를 더 줘야 된다. 이게 다 생리적인 욕구다. 목발 짚은 환자가 계단에서 불안해. 이런 것은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가장 상위 욕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 뭐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노인 생계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노인 일자리 지원이다. 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년퇴임 하고 나서부터 거의 100세 시대까지 3, 40년 동안 뭐 해먹고 살아요? 일자리를 지원해줘야 된다. 간성운수 하면은요, 저단백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모의고사 2회에서요, 간신사. 단백질 저단백 3종이 간신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간성운수입니다. 간성운수. 근데 제가 간경화라고 했더라고요. 말실수를 했는데, 간경화는 저수분이에요. 부종 때문에 복수찰 수 있어서 간경화는 저수분이고, 저단백은 간성혼수예요. 암모니아가 차면 간성혼수 오기 때문에 저단백 먹고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또는 만성 신부전일 때 저단백 먹습니다. 또 사구체 신염일 때 저단백을 먹어요. 그래서 저단백 3종이 뭐라고요? 간성혼수, 만성신부전 또는 그냥 신부전, 사구체 신염, 이렇게 해서 간신사 되겠습니다. 간경화는 저단백일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수분. 저수분 5종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간, 심, 신, 갑, 부. 이게 바로 저수분 5종 세트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한 거예요. 또 신부전, 신장이 부전한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저수분을 줘야 된다. 간경화는 복수차니까. 심부전은 심장이 부전해서 이것도 부어오르니까 붓는다 하면 저수분이에요. 신장이 부전해도 저수분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수분, 부신 기능 저하증, 저수분. 간성 혼수만 저단백 되겠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목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목이 다쳤습니다. 이럴 때는요. 목을 지지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 환자에게는 가장 먼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톡톡 두들기죠?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토혈과 객혈이 심한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노인은 수면이 부족해도 낮잠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수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물 먹으면 계속 오줌 마려워서 숙면을 못하죠. 저녁에는 카페인도 금지합니다. 병원 처방약을 복용한 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가 보고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노인의 치매 발생 시 불안, 조증, 우울증 등의 감정 기복이 나타난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하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해서 마치 치매와 같다, 가성치매와 같다.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약의 효과 중에서 알레르기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괴사성 장염 환아 간호에서 장염이 굉장히 심해요. 구강 수유를 할 때 뭘 먼저 먹이나? 멸균수를 먼저 먹입니다. 그냥 물 먹어도 지금 괴사성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멸균수를 먹이고요. 이 뭔가 장염이다 하면은 이 장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한다. 아동이 성인보다 유스타키오간이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짧고 넓고 곧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짧고 넓고 곧으면 물 같은 거나 이물질이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길고 좀 좁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지 잘 안 들어가는데 짧고 넓고 곧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는 거.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중요하죠? 생후 3, 4일 됐는데 이때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해요. 5kg 태어났어. 그런데 10% 감소하면 4.5kg가 됐어. 아,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생리적인 거니까요. 병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다. 유방염으로 유방염 수유 하나에 안 하나요? 계속 젖을 먹이는 거예요. 유방우랄 전 먹이죠. 안 먹이는 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젖꼭지 기억하셔야 되죠. 유두균열만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먹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방염으로 유두균열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유부에게는 유방우랄 간호를 위해서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유즙을 짜준다. 유두균열도 유즙을 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젖을 먹이지 않는다. 왜? 항생제 먹으니까 젖은 안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두균열이라고 하면 젖을 안 먹인다.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거고 젖은 짜주는 건 얼마든지 짜줄 수가 있어요. 항생제 먹기 전에 젖 짜가지고 먹일 수도 있다 했어요. 유방우랄 시에는 일단 냉스포 쿨 앤 핫으로 갑니다. CH로 가요. 냉으로 해가지고 수축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온으로 해야 또 젖이 돌아서 젖을 먹이니까요. 브레이저를 착용한다. 자주 수유한다. 유주에는 비누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 건조해지니까요.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열 램프를 거리에 두고 30W에서는 30cm 거리에 둡니다. 이거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60W면 60cm요. 이런 식으로. 또 5분마다 불편감을 체크한다. 건열 램프 열 요법 시 적용 부위와의 거리. 자세는요? 무릎만 올려주는 배횡아이예요. 임신 7달 된 산모가 질출혈을 보여요. 자궁 입구가 3cm 개대된 상태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똥이 마렵다고 했을 때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앙아이를 취한다. 절대 안정이잖아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음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도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그냥 거기서 살짝만 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 7달이면은 임신 후반기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뭐 있죠? 후전태,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이렇게 있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전 통증이 없어요. 기억하시죠? 태반 조기박리는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십자인대 팔 부위는 어디고 아킬레스건은 어디예요? 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내 아킬레스건 건들지 마. 어디예요? 발목입니다. 내 발목 자르지 마 이 소리예요. 내 아킬레스건은 발목이고요. 십자인대는요.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요 무릎이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노인 환자의 침상 간호 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침대 높이 자체를 낮춰요. 침대 높이가 낮으면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또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높여줘요.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어요? 노인 환자인데 내가 침상 난간 안 올려줘서 떨어져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골절 입었어. 이거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그리고 욕실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 깔겠죠? 충수 돌기염 환자가 입원 시 가장 먼저 체온을 잽니다. 충수 돌기염이 뭐죠? 맹장이에요, 맹장. 우리 포괄수가제에서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가격을 포괄로 매겨가지고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과잉 진료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맹장염, 충수 돌기염이 들어갔습니다. 금식해야 되고요. 냉요법. 염이죠. 염증에는 무조건 냉요법이에요. 뜨겁게 하면은 염증이 퍼지니까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아픈데 왜 진통제를 안 줘? 병원에 왔어요. 충수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진통제를 줘버리면은 안 아파서 집에 갈게요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죠? 복막염이 오죠? 염증이 온몸에 다 퍼지죠? 죽을 수도 있어요. 소변은 참지 않게 합니다. 오줌은 그냥 싸도 된다. 진통제만 안 주고 냉요법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 시기는요. 섬유질 많은 거 그리고 다당류 주는 게 좋죠. 당을 서서히 올리는 거 포만감 주고 폭식을 예방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배출시켜야 됩니다. 당뇨 환자 진짜 폭식 많이 하더라고요. 당뇨 환자는 단당류는 적게 먹고 다당류를 섭취한다. 단당류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다당류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생과일, 통곡물, 생야채 등이 바로 다당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 밀봉, 흉곽, 배간액 환자의 배액관 관리 시 배액관을 흉곽으로 내려준다. 흉곽, 가슴 쪽에서 이 고름, 액이 나옵니다. 배간액을 흉곽 밑으로,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소변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몸에서 안 좋은 불순물이 나간 게 다시 재흡수돼서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더 밑으로 내려준다. 폐암수술 후 밀봉, 흉곽, 배액 관리. 삼출물을 제거하는데요. 배간액은 항상 환자의 흉곽보다 낮은 위치로 가야겠죠. 아래에 있어야겠죠. 소변 주머니랑 똑같습니다. 그래야 역류가 예방된다는 거. 흉곽 튜브는 2번 잠근다 했어요. 여러분 유치도뇨는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았죠. 이 배액관은요. 잠그래요. 유치도뇨는요. 잠그지 않는다. 오픈 더 도뇨. 오픈 더 도어가 아니고 오픈 더 도뇨. 그래서 잠그지 않고요. 흉곽 배간액만 잠궜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광 아래 놓았었죠. 흉곽 배간액도 흉곽 아래 놓았어요. 우리 몸 위에 놔야 될 거는 링겔밖에 없습니다. 뭐 위관 영양액 같은 것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죠.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때 보고합니다. 뭐 보고가 당연한 거고 COPD 환자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는 게 중요해요. 저농도. 환자의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상체를 높인다. 자이나 반자이, 팔러스 체이가 좋다는 거.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결할 환자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메슬로의 위계적 욕구 5단계. 생리적인 욕구, 배설뿐만이 아니라 밥 먹는 거, 그리고 숨 쉬어야 되죠? 폐렴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산소 포화가 증가했어. 산소를 더 줘야 된다. 이게 다 생리적인 욕구다. 목발 짚은 환자가 계단에서 불안해. 이런 것은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가장 상위 욕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 뭐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노인 생계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노인 일자리 지원이다. 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년퇴임 하고 나서부터 거의 100세 시대까지 3, 40년 동안 뭐 해 먹고 살아요? 일자리를 지원해줘야 된다. 간성운수 하면은요. 저단백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모의고사 2회에서요. 간신사. 단백질 저단백 3종이 간신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간성운수입니다. 간성운수. 근데
제가 간경화라고 했더라고요. 말실수를 했는데 간경화는 저수분이에요. 부종 때문에 복수 찰 수 있어서 간경화는 저수분이고 저단백은 간성혼수예요. 암모니아가 차면 간성혼수 오기 때문에 저단백 먹고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또는 만성 신부전일 때 저단백 먹습니다. 또 사구체 신염일 때 저단백을 먹어요. 그래서 저단백 3종이 뭐라고요? 간성혼수, 만성 신부전 또는 그냥 신부전, 사구체 신염 이렇게 해서 간신사 되겠습니다. 간경화는 저단백일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수분. 저수분 5종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간, 심, 신, 갑, 부. 이게 바로 저수분 5종 세트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한 거예요. 또 신부전, 신장이 부전한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저수분을 줘야 된다. 간경화는 복수차니까. 심부전은 심장이 부전해서 이것도 부어오르니까 붓는다 하면 저수분이에요. 신장이 부전해도 저수분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수분, 부신 기능 저하증, 저수분. 간성 혼수만 저단백 되겠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목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목이 다쳤습니다. 이럴 때는요. 목을 지지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 환자에게는 가장 먼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톡톡 두들기죠?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토혈과 객혈이 심한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노인은 수면이 부족해도 낮잠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수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물 먹으면 계속 오줌 마려워서 숙면을 못하죠. 저녁에는 카페인도 금지합니다. 병원 처방약을 복용한 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가 보고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노인의 치매 발생 시 불안, 조증, 우울증 등의 감정 기복이 나타난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하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해서 마치 치매와 같다, 가성치매와 같다.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약의 효과 중에서 알레르기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괴사성 장염 환아 간호에서 장염이 굉장히 심해요. 구강 수유를 할 때 뭘 먼저 먹이나? 멸균수를 먼저 먹입니다. 그냥 물 먹어도 지금 괴사성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멸균수를 먹이고요. 이 뭔가 장염이다 하면은 이 장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한다. 아동이 성인보다 유스타키 오간이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짧고 넓고 곧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짧고 넓고 곧으면 물 같은 거나 이물질이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길고 좀 좁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지 잘 안 들어가는데 짧고 넓고 곧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는 거.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중요하죠? 생후 3, 4일 됐는데 이때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해요. 5kg 태어났어. 그런데 10% 감소하면 4.5kg가 됐어. 아,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생리적인 거니까요. 병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다. 유방염으로 유방염 수유 하나에 안 하나요? 계속 젖을 먹이는 거예요. 유방우랄 전 먹이죠. 안 먹이는 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젖꼭지 기억하셔야 되죠. 유두균열만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먹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방염으로 유두균열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유부에게는 유방우랄 간호를 위해서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유즙을 짜준다. 유두균열도 유즙을 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젖을 먹이지 않는다. 왜? 항생제 먹으니까 젖은 안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두균열이라고 하면 젖을 안 먹인다.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거고 젖은 짜주는 건 얼마든지 짜줄 수가 있어요. 항생제 먹기 전에 젖 짜가지고 먹일 수도 있다 했어요. 유방우려 시에는 일단 냉스포 쿨 앤 핫으로 갑니다. CH로 가요. 냉으로 해가지고 수축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온으로 해야 또 젖이 돌아서 젖을 먹이니까요. 브레이저를 착용한다. 자주 수유한다. 유두에는 비누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 건조해지니까요.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열 램프를 거리에 두고 30W에서는 30cm 거리에 둡니다. 이거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60W면 60cm요. 이런 식으로. 또 5분마다 불편감을 체크한다.
건열 램프 열 요법 시 적용 부위와의 거리. 자세는요? 무릎만 올려주는 배횡아이예요. 임신 7달 된 산모가 질출혈을 보여요. 자궁 입구가 3cm 개대된 상태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똥이 마렵다고 했을 때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앙아이를 취한다. 절대 안정이잖아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음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도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그냥 거기서 살짝만 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 7달이면은 임신 후반기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뭐 있죠? 후전태,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이렇게 있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전 통증이 없어요. 기억하시죠? 태반 조기박리는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십자인대 팔 부위는 어디고 아킬레스건은 어디예요? 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내 아킬레스건 건들지 마. 어디예요? 발목입니다. 내 발목 자르지 마 이 소리예요. 내 아킬레스건은 발목이고요. 십자인대는요,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요 무릎이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노인 환자의 침상 간호 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침대 높이 자체를 낮춰요. 침대 높이가 낮으면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또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높여줘요.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어요. 노인 환자인데 내가 침상 난간 안 올려줘서 떨어져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골절 입었어. 이거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그리고 욕실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 깔겠죠? 충수 돌기염 환자가 입원 시 가장 먼저 체온을 잽니다. 충수 돌기염이 뭐죠? 맹장이에요, 맹장. 우리 포괄수가제에서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가격을 포괄로 매겨가지고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과잉 진료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맹장염, 충수 돌기염이 들어갔습니다. 금식해야 되고요. 냉요법. 염이죠. 염증에는 무조건 냉요법이에요. 뜨겁게 하면은 염증이 퍼지니까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아픈데 왜 진통제를 안 줘? 병원에 왔어요. 충수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진통제를 줘버리면은 안 아파서 집에 갈게요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죠? 복막염이 오죠? 염증이 온몸에 다 퍼지죠? 죽을 수도 있어요. 소변은 참지 않게 합니다. 오줌은 그냥 싸도 된다. 진통제만 안 주고 냉요법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 시기는요, 섬유질 많은 거, 그리고 다당류 주는 게 좋죠. 당을 서서히 올리는 거, 포만감 주고, 폭식을 예방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배출시켜야 됩니다. 당뇨 환자 진짜 폭식 많이 하더라고요. 당뇨 환자는 단당류는 적게 먹고, 다당류를 섭취한다. 단당류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다당류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생과일, 통곡물, 생야채 등이 바로 다당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 밀봉, 흉곽, 배간액 환자의 배액관 관리 시 배액관을 흉곽으로 내려준다. 흉곽, 가슴 쪽에서 이 고름, 액이 나옵니다. 배간액을 흉곽 밑으로,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소변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몸에서 안 좋은 불순물이 나간 게 다시 재흡수돼서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더 밑으로 내려준다. 폐암수술 후 밀봉, 흉곽, 배액 관리. 삼출물을 제거하는데요. 배간액은 항상 환자의 흉곽보다 낮은 위치로 가야겠죠. 아래에 있어야겠죠. 소변 주머니랑 똑같습니다. 그래야 역류가 예방된다는 거. 흉곽 튜브는 2번 잠근다 했어요. 여러분, 유치도뇨는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았죠? 이 배액관은요, 잠그래요. 유치도뇨는요, 잠그지 않는다. 오픈 더 도뇨. 오픈 더 도어가 아니고 오픈 더 도뇨. 그래서 잠그지 않고요. 흉곽 배간액만 잠궜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광 아래 놓았었죠. 흉곽 배간액도 흉곽 아래 놓았어요. 우리 몸 위에 놔야 될 거는 링겔밖에 없습니다. 뭐 위관 영양액 같은 것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죠.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때 보고합니다. 뭐 보고가 당연한 거고, COPD 환자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는 게 중요해요. 저농도. 환자의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상체를 높인다. 자이나 반자이, 팔러스 체이가 좋다는 거.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결할 환자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메슬로의 위계적 욕구 5단계. 생리적인 욕구.
배설뿐만이 아니라 밥 먹는 거, 그리고 숨 쉬어야 되죠. 폐렴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산소 포화가 증가했어. 산소를 더 줘야 된다. 이게 다 생리적인 욕구다. 목발 짚은 환자가 계단에서 불안해. 이런 것은 안정의 욕구, 소수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가장 상위 욕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 국가고시 용어는 아니에요. 노인 생계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노인 일자리 지원이다. 아니, 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년퇴임 하고 나서부터 거의 100세 시대까지 3, 40년 동안 뭐 해 먹고 살아요? 일자리를 지원해줘야 된다. 간성운수 하면은요, 저단백 나와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 2회에서요, 간신사, 단백질 저단백 3종이 간신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간성운수입니다. 간성운수. 근데 제가 간경화라고 했더라고요. 말실수를 했는데, 간경화는 저수분이에요. 부종 때문에 복수 찰 수 있어서 간경화는 저수분이고, 저단백은 간성혼수예요. 암모니아가 차면 간성혼수 오기 때문에 저단백 먹고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또는 만성 신부전일 때 저단백 먹습니다. 또 사구체 신염일 때 저단백을 먹어요. 그래서 저단백 3종이 뭐라고요? 간성혼수, 만성신부전 또는 그냥 신부전, 사구체 신염, 이렇게 해서 간신사 되겠습니다. 간경화는 저단백일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수분. 저수분 5종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간, 심, 신, 갑, 부. 이게 바로 저수분 5종 세트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한 거예요. 또 신부전, 신장이 부전한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저수분을 줘야 된다. 간경화는 복수차니까. 심부전은 심장이 부전해서 이것도 부어오르니까 붓는다 하면 저수분이에요. 신장이 부전해도 저수분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수분, 부신 기능 저하증, 저수분. 간성혼수만 저단백 되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